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 본부장, 박창한 장한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정치 일정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예. 일단 권성동 사무총장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은 일단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아직 내용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용이 해소가 안 되네요. 보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물러나느냐 마느냐 갖고 한 4, 5일 그렇게 신경전을 또 벌이다가 이제 자진 사퇴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는가 했는데 계속 지금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있는 건데 일단 당장은 그 사무부총장을 동반 사퇴했으면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했잖아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래서 친박계죠. 사무부총장은. 사무부총장은 김태흠 사무부총장인데 동반 사퇴를 자기가 주장해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비미옥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얘기가 돼서 대충 오케이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건 오케이 된 게 아니라 고려해 보겠다 한 정도다 해서 하여튼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소위 양계파의 뇌관이라 그럴까 갈등의 뇌관이라 그럴까 장애물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제목만 이야기만 해도 한 너댓 개가 돼요. 후임 사무총장 인선, 그다음 복당 의원들 소명하는 문제, 그다음 총선 패배에 관련된 백서를 만드는 문제, 그다음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문제 이런 게 쫙 깔려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과제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무총장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직책일 수 있지만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당권 레이스, 전당대회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도가 좀 어떻게 흐르는 것 같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번 당권에서 과연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나올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관전 포인트였죠.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다 그 단계잖아요. 7월 5일 이전에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이제 결국은 그 친박계가 당권을 잡지 않겠느냐. 지금 지난 총선 국면에서 진박 논란까지 벌려가면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 결국은 최경환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식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온 주자들은 친박계에서는 이주영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정현 의원 이렇게 나와 있고 비박계는 비박계에서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근데 최경환 의원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훨씬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권으로 직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훨씬 더 좀 우세한데 그러면 누가 있겠느냐? 사실 누가 비박계에서 나오더라도 지금 당권의 주류가 친박계 아니겠습니까? 당의 주류가 친박인데 사실 이 득표에서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 정도 된다면 여론에서 어떻게 조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몇 분이 룰을 보고 이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룰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모바일 투표 참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다면 나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이 첨예한 계파 갈등 속에서 당 룰이 확연하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친박계가 어떤 당권 레이스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현재의 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정병국 의원은 좀 적극적인 분위기죠. 나가겠다는 기류고 지금 김용태 의원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일단은 안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근데 본부장님,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나온다면 지금 이제 친박계가 당권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전망을 대부분 하는데 좀 판 변화가 있을까요? 굉장히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높은 인지도도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과의 관계 또 당 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안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8월 9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흥행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행적 운영 때문에 지지층들마저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기 자체도 리우 올림픽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 또 휴가철입니다. 시작할 때죠, 올림픽. 관심이 모아지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설까지 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이 당대표의 전격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에는 이 친박계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최경환 전 부총리와 함께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것이 흥행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새 대력이 첨예해지면서 파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층 간의 어떤 골 자체는 더 깊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흥행이라는 점도 있겠지만은 지지층들이 볼 때 또 자칫 전제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또 새누리당 내에서의 개파의 철저한 혁신이라고 하는 전제적인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흥행이라기보다는 관심은 높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파행이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구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예. 해보자면 지금 친박 입장에 지금 거론되는 후보는 여러 사람인데 어떤 비박도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최경환 의원 대 친박의 소위 핵심 좌장이라고 하는 최경환 의원 대 그다음에 이제 비박인데 이번에 다시 복당한 유승민 의원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최고 관심사인데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 최경환 의원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은 현재 안 나오겠다고 하는 쪽에 가깝다 그래요. 아주 가까운 의원들 최근에 만나보면 역시 대권 도전에 관심이 현재 당권 대권 분리라는 그 규정 하에서는 대권 직행. 대권 직행하지 당권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 아주 적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치가 어차피 생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지금 마땅한 맞대결하기 어렵다라고 자꾸 권유가 하고 또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나와서 맞대결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안 나오는 쪽으로 가깝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에 나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나경원 의원이 대타로 놔야 된다는 의견, 예를 들어서 이해운 여성 의원 또 다른 이해운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고 할 경우는 정병국 의원보다 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럴 경우에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지금 그 당내 세력 구도는 위원장 숫자로 보면은 7대5 정도 세력 구도입니다만은 여기에 그 경선 룰에 보면 여론조사가 한 20%, 국민선거인단이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당의 조직과는 약간 직접 통제가 미치지 않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대해서 대선 당권의 구도가 어느 쪽으로 갈지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성급하게 예단하기 이르다 예. 말씀이십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새누리당은 전당대회가 8월 9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8월 27일입니다. 이게 다 리우 올림픽 전으로 끝물하고 시작할 때 잡혀있는데 양당 모두 어떻게 보면 관심권에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흥행면에 있어서 네. 더 시급한 거는 사실 새누리당입니다. 예. 새누리당 총선 패배 이후에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거든요. 친박계가 다시 뭐 당권을 잡든 아니면은 비박계가 돌풍을 일으키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의 이 비대위가 1차 비대위 무너지고 2차 비대위인데 2차 비대위도 뭐 2차 비대위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비대위가 필요할 네.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20대 국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흥행몰이를 통해서 어떤 당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런 그 새누리당의 어떤 그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흥행에 좀 더 목을 걸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더 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주류인 이 친노 주류에서 당권 후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주류로 포함되기는 하지만 예. 저기 송영길, 추미애 요런 분들 그다음에 비노에서 지금 김부겸 의원이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흥행 카드가 좀 떨어지죠.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민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권 주자군이 일단 확실하게 있고 또 여러 명의 그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당권보다는 대권에 좀 더 대권적으로? 당의 분위기가 가 있는 그런 그렇죠. 뭐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레이스가 벌써 뭐 당권보다는 대권 쪽의 분위기가 확 가 있는 것 같은데 주자가 일단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얘기하셨으니까 좀 넘어가자면 좀 눈길을 끄는 게 어제죠.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는데 현지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본부장님 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트레킹 간 상황에서 어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글을 남겼다. 네, 이번에 이제 글을 남기게 된 거는 이제 그 히말라야에 가면서 예. 이제 그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라고 하는 예. 이런 대령에 그러니까 당시 한국전에 참여했던 한국계 미국인 그 책을 읽어서 내가 이거를 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걸 쓴 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6.25 기념 이거를 관련해서 오늘이 6.25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야당도 요즘에 안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그렇죠. 갖지 않습니까? 예. 야, 우리도 이제 수권 정당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나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비운 사이에 지금 당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 잠룡들이 좀 꿈틀꿈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적당하게 없는 사이에 지금 김부겸 의원이 이제 당권 도전이 아니라 대권 도전을 시사하고 안희정 지사가 이제 또 대권 연말 연초쯤에 대권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면서 그걸 시사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내가 유력 주자지 당신들은 페이스메이커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책임을 진 그런 거를 적당한 견제구를 날리는 거 있고 안철수 대표도 어저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예산의 기술 협력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보를 강조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좀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는 거를 약간 배쳤고 네. 그 문재인 전 대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있는 예. 글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1년 6개월 다가온 대선에 예.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국민들의 반응은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이 곡성의 명대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자기 지도자들이 생각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이거든요. 대선 주자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 직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방산 문제, 안보에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또 적절하고 또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논의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이 단순히 우리가 자주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제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도 있고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도 여러 번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찬반이 또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또 네. 우리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꺼내놓고 전시작전권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수많은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 유발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브렉시트 같은 문제만 해도 카메론 총리가 보다 더 영국의 지도자들이 보리스 존슨이 보다 더 제대로 협의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갈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비리의 문제를 따져서 안보의 강화, 안보의 투명성 부분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나 그렇지만 무엇이 중헌디 국민들이 지금 경제 문제에서 보다 더 천착돼 있고 무항산 무항심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도자들이 뭔가 비전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면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보다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꺼내드는 것이 네. 히말라야 발 소식을 좀 더 반갑게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표가 올린 걸 보고 느낀 게 히말라야에서 아무래도 다시 복귀하면 대권 행보를 아마 정말 본격화하겠다 그런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 히말라야를 떠난 사이에 야권 대권 주자들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잇따라 냈습니다. 공식 선언은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김부겸 의원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이미 나가겠다고 선포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부겸 의원은 사실상 대권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당권 지금 당내 선호도에서도 김부겸 의원이 뭐 25% 정도로 1위였고요. 주류 측에서도 대놓고 뭐 거부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나온다라면은 뭐 충분히 비주류는 뭐 몰아서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주류 측도 대놓고 지지는 하진 않지만 괜찮은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당권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원로들을 만났는데 대다수가 대권으로 직행하라 그러더라. 네. 그다음에 지금 신공항 문제로 이 TK의 민심이 안 좋은데 자신이 그 TK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거는 지역 발전을 하겠다는 거였다. 그런데 야당 대표로서 TK 지역만 발전시키기에는 좀 이런 것도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당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 이면에 바로 대권으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의 확장성,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자신의 표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청 대망론에 어떻게 보면 적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의 이 등장으로 좀 밀린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쯤 가서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대권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충청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견제하는 정도다. 거고 그런 준비 과정일 뿐이다. 이제 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심은 안 선 것 같다. 최종 결심이 섰다면 지금 이렇게 김부겸 의원 치고 나올 때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히말리아에 문재인 전 대표가 간 사이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내년의 대선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이제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높은 거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파전이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사파전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동안 계속 대선에 관심을 가져온 이재명 성남시장 있고 네.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 뭐 당을 더불어민주당 할지 밖으로 나가서 다시 제3, 4지대로 나갈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여러 주자들을 만나면서 좀 후보가 많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틈새에 김종인 대표도 이제는 킹메이커에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말 한 게 뭐냐면 나도 항상 킹으로 도전할 가능성을 그렇죠. 예고해두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6용 7용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진정한 6용 7용의 구도냐? 그러니까 나머지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고 페이스메이커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일강 뭐 나머지는 중약 구도가 되느냐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게 변수냐 하면 지금 안희정 지사라든가 김부겸 의원은 굉장히 세대 교체 주자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젊은. 그래서 이 세대 교체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몇 사람이 나오더라도 어떤 구도로 되느냐 이게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쭉 거론하신 분에서 안철수 대표까지 하면은 8파전이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는 그렇죠. 이제 야권 전체로 볼 전체로 텐데 보면? 지금 예. 현재 제 국민의당은 우리는 단일화를 안 하고 우리의 고유의 길을 간다 하는데 독주하겠다는 국민의당 거죠? 내에도 보면 안철수 대표 말고도 뭐 저기 그 뭐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도 생각이 있고 뭐 정동영 의원 같은 것도 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또 나름대로 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야권 단일화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예전에 여권의 구령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그래서 있겠네요. 지금 예. 대권 구도를 보면 일종의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예. 그만큼 기회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니 이전 선거만 하더라도 특정 유력 자기 대선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또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대세론을 몰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기존 대선 후보 급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는 것이고 지난 선거 결과 또 기존의 대선 후보들이 무너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대권의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지지 기반이 영남권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당 대표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개파의 지원들을 생각했을 때는 당권을 하는 것보다는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훨씬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물 들어왔습니다. 충청 대망로. 그렇다면은 삼선 도지사를 강력단체장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이 박찬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기회가 들어왔을 때 이 기회에서 주목도를 높여놓으면 적어도 2017년 대선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개파 조직들을 충분히 결집시킬 수 있을 그런 만한 정치적 유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노져라. 그런 대선 후보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 이제 올라가야죠라고 얘기를 했었죠. 김종인 네.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8월쯤에 저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복귀 타이밍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복귀하려면은.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의 이 재편에 사실은 기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 전망이 있었는데 이 야권 패배 이후에 손학규 전 고문이 다시 재등장해서 야권 재편에 어떤 주도권을 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복귀의 시점이라든지 또 복귀를 하더라도 더 민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그 소위 그 여야를 아우르는 제3지대로 갈 거냐 이런 게 사실 이제 관심사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새누리당도 그렇고 또 더민주도 그렇고 아직까지 좀 그 뭐랄까요 상황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손학규 전 고문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 중심으로 또는 뭐 킹메이커로 여러 가지 역할로서 제3지대를 과연 지금 만들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는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광도 본부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뭐 지적을 하셨는데 김종인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거잖아요. 예. 더민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거를 단정하기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 서울로 언제 올라오실 거냐라는 뜻이 굳이 뭐 1, 2분 사이에 주고받은 얘기입니다만은 정계 복귀 언제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저는 읽혔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간다는 게 이제는 하산을 해가지고 다시 속세에 내려와서 정계 복귀한다. 이런 뜻인데 정계 복귀의 시점은 8월 전후가 제가 될 거로 보고 보통 2년 단위로 가서 집거를 하고 다시 복귀하는 양상을 그제도 한번 취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복귀할 거로 보고
이제 그러나 어느 길로 갈 거냐, 과연 더민주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가느냐, 그렇지만 다른 제4지대로 가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심을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번 내년 대선 구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대표의 세 사람이 가장 유력 주자로 부각은 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대세를 잡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 카리스마 지도자의 시대가 많이 가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세 사람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면서도 여야 다룡 체제로 갈 거로 보고 그 과정에서 개헌 문제가 이 사람들의 어떤 정계 재편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끼리 짝짓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입니다. 개헌 얘기고 또 들어가면 굉장히 블랙홀 같은 상황이 될 텐데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권 레이스가 불이 붙었는데 개헌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이 정치권의 큰 변화를 기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또 동의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4년 중임제를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권력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기 때문에 적어도 차기 대선 후보들은 지금의 어떤 정치권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런 현안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이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호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것이 대권의 공약이 돼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바로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왕주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결과가 나올 테고 그날 박선수 의원도 다시 또 이제 검찰 출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좀 교수님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굉장히 턱밑까지 지금 검찰 칼날이 들어온 모양새예요. 네, 현재 국민의당과 이 김수민 의원 측 간에 이 난타전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일각에서는 김수민 의원이 좀 자진 탈당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이제 번져가고 있는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수민 의원 선에서 끝난 게 아니고 왕주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까지 현재 의원까지 지금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주 전에 저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읍참마속해야 된다. 환부를 넓게 잡아서 도려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2주 동안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입장도 제대로 못 밝히고 그다음에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안철수 대표에게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는데 좀 넓은 의미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현재도 그 사이에 국민의 대국민 사과라든지 또는 재발 방지 이런 부분들도 당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까지 간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보면 이게 분수령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당이 더 이렇게 좀 나락으로 빠지는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제부터 시작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창당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읍참마속을 못한 게 결국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이번 이 문제를 법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리베이트 이제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원 당규에 보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가 된다. 우리는 당원 당규대로 하겠다는 뭐냐면 기소 여부를 지키려면 그동안 지금 시간이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지켜보는데 어떻든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영장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저께부터 긴장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뭐냐 하면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는 어떻든 사법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 그다음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바로 윗선 보고 체계가 당시 박선숙 사무총장 당시 현재 이제 사무총장 물러나서 의원입니다만은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있고 그럼 그 윗선에 박선숙 사무총장이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공동대표 누구한테 과연 보고했느냐 하는 윗선 문제까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은 그동안 그 좀 조금 여유이면서 야 우리는 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하다가 오늘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머리 숙여 사죄한다 검찰 수사 그렇죠. 관련해서 예. 이러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력하면서 주시하겠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 앞으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오늘 사죄한다는 표현을 쓴 거는 굉장히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거는 달라진 태도예요. 그런 것은 이것은 국민의당의 어떤 긴장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뭐 묘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자신 있다라고 했던 것이 지지층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 수사를 보면 이것이 리베이트 의혹에서 또 다른 이 당내 허위 계약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처럼 보여졌다가 다시 당내 문제로 이것이 지도부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쭉 지켜보고 있는 선거 이후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도 신당으로서 기존 정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수도권 화이트 칼라도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선거에서는 상당히 선전했지만 선거 이후에 보여준 이 리더십, 지도력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엇박자 행보가 아닌 제대로 이 진상을 충분히 명명백백히 소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당도 살고 안철수 대표도 면이 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냐면 법적 절차 진행만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그 사이 변명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국민 여론은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을 가고 있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정치적인 문책을 해야 돼요.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적인 책임을 묻기 전에 정치적으로 문책하면서 선제적으로 여론을 여론을 다시 조성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출당이라든가 의원직 사퇴 같은 건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벌써 뭐 사건이 나온 지 보름이 지나가지고 좀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좀 다음 주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한 장한대 교수, 김광덕 데일리 한국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리선첼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